영미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걔네들도 여러분 우리 국문법처럼 시간에 스쿨 그래머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걸 배우는데 그 중에 쉬운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아니라 대학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전공자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거를 스쿨 그래머 보통 학교 문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공부를 잘 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교과과정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문법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면 이해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뭘 배우냐면은 신텍스를 이제 여러분이 전공자인 경우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텍스 같은 것은 이런 문법적인 문장에 관해서 어떤 그 학자들의 여러분 이건 주장이에요. 주장. 그러니까 grammar, 문법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he라고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 likes라고 s를 붙여 쓰죠. 그렇죠? 예, 다 그렇게 해요. 영국에서는 he likes the book 이렇게 해가고 미국은 he like라고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모르세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in fact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하신 분들은 syntax는요. theory 이론이에요. 이론. hypothesis 학설이요. 가설, 주장.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막 벌써 맛이 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론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지 않았겠니? 많은 걸 축적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뭘 한 거냐면 주장이에요. 주장.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영미권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철학적으로 바탕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경험주의 철학의 바탕을 보통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경험주의니까 데이터예요. 데이터.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이성주의 철학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영미권에서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를 찾았을 때 better, 더 좋은 게 뭐냐 점점 발전시켜 가면서 더 좋은 게 뭐냐를 채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텍스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국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가 중요해요? 정답. 정답.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 어떤 이론을 배웠는데 나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업 중에 어떤 신텍스 이론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한테 다른 이론을 배운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하나로 정해달라. 자꾸 하나로 정해달라. 아니 왜 이게 학교 교육 과정이 참 힘든 게 한국은 중고등학교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갑자기 이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도 미국에서 처음에 그랬어요. 네. 페이퍼를 쓰는 게 챕터를 하나 배우고 뭐 하면은 그 이론을 쭉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 동의하든 자기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써오라는 건데 뭘 썼겠어요? 챕터 쫙 요약해가지고 선생님 얘기하신 수업, 교수님 얘기한 거 쫙 해가지고 굉장히 잘 썼다고 딱 생각했는데 교수님 너 왜 이러니? 뭐 이제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빨리 파악을 했었어요. 네. 교수님하고 앉아서 상담을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원하는 바가 이런 게 아니거구나. 되게 희한한 거 이거예요. 수업 중에요. 신텍스 같은 것도 페이퍼 쓰다가 제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는데 내용이 틀렸어요. 제 생각 자체가 아이디어가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만 잘 증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내용이 틀리고 이상한데 그거를 받아서 채택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논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얘는 정답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논리가 맞는지를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로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또 여러분이 또 착각하고 계신 거, 이제 수업을 하면 계속 문제 일어나는 거. 이게 영어로 된 모든 문장이라고 하죠. 이 원 안에가. 문법이 모든 문장을 다 설명하진 못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문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문법이 이만큼을 설명하면 신텍스는요, 문법 안에서 요만큼을 신텍스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신텍스가. 그래서 문법 규칙들 중에 일부만 여러분이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자, 거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17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In this book, 맨 오른쪽 끝에요.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요.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In this book, we will only be concerned with the part of the grammar. 문법의 어떤 부분만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That concerns itself, 그 자체가 with the structure of sentences. 문장 구조와 관련이 있는, 즉 syntax는 문장 구조에 관해서 연구하는 게 syntax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단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of syntax is 다음에 the order of the units that make up the sentence. 문장을 구성하는 그 단위 순서들을 여러분 이제 보려고 할 거예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문장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잔소리를 하고 들어가면, 통사론을 배우고 나서 학습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예, 제가 준 데이터, 보충 자료, 책에서 한 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걸 마음대로 이제 보는 자기 문장에다가 이제 교수법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고 일반적인 문장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적용을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를 다 통사론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요. 본인만 혼란스러워진다고. 점점 확장 해석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거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그냥 딱 이거면 딱 그거 끝. 네. 그러면 편해져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1월달 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이제 저한테 끝나고 나면 계속 질문은 상관없어요. 계속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제발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설명한 것만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적용시켜서 자기가 남들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박사과정 가서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봤는데 누군가 참스키 어떤 이론을 적용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거 문제 있네. 그러면 자기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걸 왜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고요, 자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앞에 잔소리를 많이 한 이유가 여러분이 일사월에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작심을 하고 처음부터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지금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가는 거고, anyway, 넘어가기 전에 챕터마다 이렇게 앞에, 메뉴에 박스에 key concepts in this chapter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있는 거 정도 개념들은 수업을 통해서 교재 내용에서 여러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챕터마다 그렇게 다 해놨고, 책을 구성한 거는요, 영어 출제가 많이 되는 원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냥 각각의 임용 포인트만 딱딱 이렇게 해서 하면 책을 더 훨씬 더 심플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요즘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세요. 학교에서 통사론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그거를 책처럼 이렇게 그냥 쭉 원서처럼 이렇게 그대로 시퀀스를 이어가서 제가 책을 이렇게 그냥 따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 보죠. The president 1번 17페이지에 1번 The president ate a donut.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은 정문. 앞에 별표 표시 있는 거 2번. 이건 비문 표시예요. 비문. 예. 문법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죠. The president a donut ate. 이렇게 쓰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donut president the ate. 이건 뭐예요? 난리 났어요. 자,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단위 순서를 여러분 보는데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18페이지. 첫 줄. It seems that 그 다음에 the and the president together 그것이 함께 form a unit 하나의 어떤 단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In the same way that a
and don't do. 그렇죠? 예. 먼저 뭐라고 하면 왜 그렇게 묶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느낌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직관이 아니에요. 네이티브의 직관. 선생님 저도 그렇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더 플러스 present 이렇게 해서 MP 명사고 이렇게 다니는 거지.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한 줄 건너뛰어서 세 번째 줄 themselves together 그 다음부터 보면 we will use the term constituent. 우리는 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For string of one or more words,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어 연속체가 that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behave as a unit. 동사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성분이라고 한다. 이게 성분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해하시기가. 요건 나중에 뒷파트에 가서 제가 성분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세히. 자, 그 다음 4번 데이터로 가세요. 중간에 The president blushed. The president은 blushed라는 것은 얼굴을 붉히다요. 자, blushed는 우리 문법으로 배운 거 하면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여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예.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예.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얼굴을 붉히다. 그럼 5번에 누군가가 이거를 단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the 하나, president 하나, blushed 하나. 이것도 단위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문장을 다 이딴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그냥 하나씩 그냥 다 이루어졌다. 그건 맞는 얘기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으로 가면 the president, blushed 할 때 the president을 black해서 같이 묶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걸 무슨 성분이라고 배워요, 이제 NP, noun phrase,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blushed는 이거는 혼자 따로 단위를 이룬다고 봐도 좋을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사람 여기서 쓰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책을 제가 쭉쭉 다 읽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혼자 단위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6번 밑에 거기 진한 글씨 잠깐 먼저 보고 7번 볼게요. The string, the president is a unit by replacing it with he. string, 단어 연속체, the하고 present 합쳐서 이 전체 연속체를 한 단어인 여러분 he라는 대명사로 여러분 replace,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뭔가를 대체해서 쓰는데 그게 하나의 가족 식구니까 he가 전체를 다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he blushed 7번에 이게 또 정문인 걸 봐서 우리가 the하고 present이 여러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단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뭘 해줘야 된다고요? 자기 나름의 이론을 얘기할 때 왜 그러는지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를 통해서. 됐죠? 예.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syntactic argumentation이야. 아주 간단한 syntactic argumentation이야. the present이 같이 묶이는 것. 즉 통사론적 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우리가 내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른쪽 19페이지. 1.2 Syntax as a Science. 통사론은 여러분 미국에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교수가 그래요. Syntax as Science 이러면서 내가 무슨 과학 거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난 영어학을 하려고 왔는데 근데 정말로 이거는 그 자체 그대로 과학이에요. 예, 해보면 해볼수록. 그리고 수학적인 좀 약간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잘 돼 있어야 분석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통사론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린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많이 사랑해요 수학? 예,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Anyway, 자, the scientific method. 자,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첫 번째 박스에 무슨 과정을 하느냐. 통사론적으로 자기가 어떤 뭔가를 분석해서 이론을 얘기하려면 gather and observe data 이렇게 돼 있죠. 예,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찰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두 번째 단계 make generalization 일반화를 끌어냅니다. 이런 거 같다. 그럼 develop hypothesis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가설을 설정했는데 자기 가설이 맹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그 화살표 돼 있죠? 첫 번째 단계 다시 또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서 충분하게 이론 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때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통사론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론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문장이 이거에 관련된, 이 이론과 관련된 100개의 문장에 적용을 해봤어요. 이 이론을. 그랬더니 70개의 문장은 만족을 했는데 나머지 30개는 이 이론에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이론일까요? 아닐까요? 이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하나의 이론은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럴수록 그러면 이게 뭐예요? 70개보단 80개를 설명하는 80개보다는 90개를 설명하고 이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better. 점점 그렇게 발전을 시켜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페이지에요. 위에서 세 번째 단락 그 두 줄짜리 있는데 보이세요? 네. In syntax, hypotheses are called rules. 그래서 통사론에서 가설을 규칙이라고 보통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많은 그 통사론적 규칙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 때문에 규칙이니까 어디에든 다 뭐라고요? 자꾸 다 적용돼야 된다고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단락에 가운데 진한 거에 prescriptive rules 이런 거는 규범 문법이라는 거고요.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규범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의 끝을 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전치사로 끝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 있죠. 투부정사 다음에 뒤에 오는 동사 원형 거기 부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스플릿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옛날에 설정된 아주 옛날에 설정된 그런 규범 문법이에요. 오케이? 예.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오른쪽 끝에 descriptive rules라고 하는 기술 문법이라는 것은 이건 간단히 이래요. 정해진 문법 규칙보다 뭘 더 중요시하냐면 언어의 실제 사용 환경을 보여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규범 문법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실제 쓸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깨트리고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어에서도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할 것뿐이에요. 여기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떠든 거예요? 뭘 찾는 거다? better. 이론은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외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0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세요. 중요합니다. (1.3에) function 하고 subject and predicate 이렇게 단어 용어가 써 있죠. 예. 우리는 보통 주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동사 이렇게 얘기하죠. predicate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술부? 예, 술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펑션에 관한 용어입니다. 다시요. 펑션을 얘기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 술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일단 계속 가보죠. 그러니까 문장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능, 펑션에,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구분할 때 쓰는 용어를 보면 3번으로 가서 보세요. The cat, 가로 묶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subject, 주어, 그죠? 그 다음에 devour, the rat, devour 하는 것은 개걸스럽게 먹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개걸스럽게 먹다. 좀 끔찍한 예문입니다. Anyway, the cat devoured the rat. 그러면 여러분, devoured부터 the rat까지가 브래킷이 전체가 묶여있죠? 그 부분을 predicate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subject이고 뒤쪽에 있는 devoured the rat은 predicate입니다. 그러면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장을 구분했다? function, 기능적 관점에서. 자, 그러면 그 4번 밑에 있는 단락 보시면 진한 글씨 function subject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보이세요? 예. 거기에 찾으셨죠? 자, 거기 subject부터 읽을게요. Subject of a sentence, 문장의 주어, as a constituent that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tells us who performs the action denoted by the verb.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누가 수행했는가를 알려주고 and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tell us who or what the sentence is about. 누가 혹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성분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주어에 대한 그냥 정의일 뿐이에요. 예. 이러한 정의는 뭐예요? semantic, 의미적인 정의예요. 의미적인 정의. 됐죠? 예. 자, 그 다음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진하게 되어 있는데 predicate이라고 있는데 보이세요? 거기부터 읽을게요.
predicate 술부 for the unit in a sentence whose typical function is to specify what the subject is engaged in doing. 문장에서 주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시해 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기능을 가진 단위를 바로 술부라고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가 뭘 하는지를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술부죠. 그래서 그가 likes 뭐 좋아하는 것인지 hate 싫어하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술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오른쪽 끝에 가니까 in any given sentence 찾으셨어요? 네, in any given sentence the predicate 맨 마지막 줄이요. The predicate is everything in the sentence except the subject.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정의는 predicate는요. 주어 빼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동사나 그런 데 있죠? 거기부터 그 뒷부분 쫙 다가 predicate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개념 정의부터 좀 하고 해야 돼요. 왜냐면 저랑 나중에 용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나는 predicate에서 술부해갖고 뒤에 전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동사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럼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form, 형태는 거기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In this book, we will be using a system of wordy classification that goes back to the ancient grammarians. 고대 문법 학자들까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It groups the words and language into wordy classes. 그게 단어 부류. Also called the part of speech.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품사. 예. 그러니까 form은 지금 우리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셨던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품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word class라고도 하고요. part of speech라고도 하고요. 이제 통사론 책에는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 category 범주라고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게 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category는 누가 처음 얘기를 했냐면 그 철학자 칸트 아세요? 칸트?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아냐 물어본 거 아니니까. 자, 이름은 들어봤냐는 얘기예요. 예. 칸트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단어를 얘기를 할 때 뭘 사용을 했냐면 그거예요. 인간하고 동물을 구별할 때 무슨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categorization.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인간과 동물은 구분이 된다. 즉 우리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 딱 보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건 동물, 식물 이렇게 구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유류, 무슨 류 막 이렇게 구분하고 또 포유류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나누죠. 그렇죠? 식물도 그 구분 집합으로 다 나누죠.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걸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form이라는 건 여러분 거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21페이지에 noun determiners는 한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사, 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these, that, 지시대명사 안 쓰셔도 돼요. 그거 다 나와요. 예. 그 다음에 adjective, 그 다음에 verb, preposition, adverb, conjunction은 접속사, interjection은 감탄사.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팔품사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고대 문법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적인 부분도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어떤 form,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형태 모양에 대해서 모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이건 명사다, 이건 형용사다 이렇게 한 게 바로 form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